네, 비가 와요. 그죠?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예뻐요. 근데 지금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이제 YLS, LS를 왜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저를 이제 오늘 그 파트를 마쳤어요. 네. 이거는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전론입니다. 이렇게 금수저는 자산 20억 또는 연수입 2억을 넘어야지만 금수저라고 하고요. 은수저는 10억 그리고 연수입 8천만 원, 동수저는 5억이고요. 연수입 5,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흑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연수입은 2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을 흑수저라고 해요. 그럼 사장님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금수저. 네,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요,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흑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렸을 때 표정은 딱 두 가지 표정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슬펐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직업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이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좀 평범하게 잘 살았었고요. 아빠가 좀 아프신 관계로 병가제대를 하시면서 인천에 올라오게 됩니다. 인천에 올라와서 퇴직금으로 가방 공장을 하셨고요. 3번의 부도로 인해서 12칸 내려가는 공장 딸린 방,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게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이제 반지하 월세를 전전하면서 월세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사업을 실패를 하시다 보니까 사는 거를 이제 거의 반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박을 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제 이렇게 나쁜 이야기들을 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아니어서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가슴이 막 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찾으러 새벽 2시, 3시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이제 미싱을 하셨던 분이고요. 미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돈을 잘 안 버시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거의 생활을 거의 다 많이 하셨었어요.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잘 계속 밀려서 교내 방송에도 수시로 제 이름이 불리곤 했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못하면 엄마가 돈이 없어 하시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 차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새벽에 나와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갔던 기억도 있어요. 한 번은 중간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막 걸어가는데 중간에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요. 계속 피했다가 다시 가다가 가다가 버스를 보는데 저랑 똑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좀 불행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되게 원망스러웠었어요. 제가 왜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엄마를 좀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 있으시죠? 네, 저도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빨리 크는 게 꿈이었어요. 빨리 크고 빨리 커서 돈을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커서요,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돼요. 병원을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비만이 있을 때는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하고 일을 할 때도 있었고요. 야간분만이 있으니까 당직을 또 서게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당직을 거의 돈 맡아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님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계속 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로그아웃으로 나가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들어오면 엄마한테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 이제 적금도 돕고, 이제 뭐 보험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쌓는 거에 대한 재미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돈을 진짜로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고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저에게는 없었어요. 정말 성실함만 있었거든요.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24살에 엄마 부모님 집을 사드렸어요. 집을 사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어요. 수술실에 있다 보니까 소변을 찾는 게 일수였고요. 물을 많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신우신염에 걸렸었고 신장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수입, 이거는 한계점이 진짜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모든 직장인들 해피엔딩으로 정말 끝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한국 SNS에 유행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축 동화예요. 비정규직 인어공주가요, 마녀가 정직원이 되게 해줄게. 그 대신 너의 목소리를 나한테 줘. 라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줘요. 그래서 정직원이 되자마자 2.5배에 근무를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소리 잃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3천만 원의 연봉 금도끼 은도끼예요. 3천만 원에 내가 떨어뜨린 연봉 1억의 힘든 일인지 아니면 3천만 원의 편한 일인지를 물어봤을 때 연봉 3천만 원의 편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사님이 너무 정직하다고. 내가 두 가지에 다 너에게 주겠다. 3천만 원의 힘든 일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금리 알바생 소년파리 소녀 이야기예요. 생계를 위해서 방과 후에 월 11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63만 원을 받아가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선명한 불을 딱 킨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소녀를 되게 협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품 무단 사용 혐의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네, 빨간 모자와 코센트 할머니 이야기예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눈이 왜 그렇게 크세요? 라고 하니까 13시간 컴퓨터를 보기 위함이고 귀가 왜 이렇게 크냐고 물어봤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듣기 위함이라고 해요. 할머니 근데 왜 일은 그만두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슬픈 이야기이고요. 네, 병가를 내고 싶은 백설공주는요.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내지 못하고 네, 상세한 눈치도 보이고 네, 대신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직업병이 생긴 은혜 갚은 두루미는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깃털을 다 뽑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직업병 비율 중에는 만성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위장장애, 근육통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힘듦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이렇게 울어버리게 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계에 막 도달하니까 막 너무 콧물이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울었었어요. 직장인들의 10명 중에 7명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 이유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년 없이 평생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업 쉽나요? 아니요. 네. 요새는 청년 창업을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 창업을 하신 분들이 1년 만에 반 이상을 폐업을 한다라고 해요. 수수료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듦이 있어서 하는데 청년 창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창업시켜주는 거에 대한 실적만 보고 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고 있는 공과금 그런 걸 모두 다 내다 보면 결국엔 남는 순익은 별로 없다라고 해요. 저도 H사에 있을 때 네, 이러한 클럽을 좀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 남는 게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는 돈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사람을 기다리려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정리를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탈출을 한 기분인 거예요.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요,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고요. 한 가지 일로는 평생 먹고 살기에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이 두 번째 명함, 세 번째 명함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사장님들 두 번째 명함 어떤 걸 원하세요? 네, 유통의 변화를 좀 아시면 두 번째 명함을 만드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에서요,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유통을 많이 겪어가다 보면요, 결국엔 소비자들은 좋은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TV,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는요, 많이들 리모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백화점 가서 제품을 사지 않고요. 백화점 가서 코드를 찍어다가 인터넷으로 직구를 하는 형태의 유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캐나다의 백화점, 시어스 백화점인데요. 그렇게 유통 쇼핑 패턴이 변함으로 인해서 경험난을 이렇게 겪다가 결국에는 164년 된 그런 백화점도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형마트들, 대형 점포들은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일본도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험난에 시달려서 문을 닫는다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비주슈머 시대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이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은요, 자기가 소비를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원합니다. 똑똑해졌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많이 알고 계세요. 네트워크는 뭐냐? 내가 소비를 해서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사람들한테 광고했을 때 광고료를 돌려받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해요.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컨슈머, 프로슈머에 대한 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합법적인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단계나 피라미드? 네, 그런 걸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한국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조합서를 설립을 해놨어요. 그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만 합법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제품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반복이 계속 재구매율이 많은 그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경쟁 대상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여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이어야 합니다. 선점이 다 끝난 그러한 회사들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은 네트워크로 되게 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근데 한국이 딱 포화가 된가 동시에 뻗어나갈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제 사업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다섯 번째, 보상 플랜이 되게 좋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해서 광고를 돌려받았을 때 광고료를 많이 주는 회사가 더 좋잖아요.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저희 회사 예리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는요, 인피니티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팔자를 위아래로 붙여놨고요, 무한한 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쿠퍼 회장님이 저희 회사를 만들어주셨고요. 168회 IQ에 정말 똑똑하시고 천재이신 분이 저희 회사의 마케팅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업자의 87%가 연봉 1억에서 2억을 받아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 소득 보고서가 따로 있어서 꼭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어떤 회사든 중국에 들어가길 원해요. 중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만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매출이 엄청나게 뜨거든요. H사, N사,
거의 A사는 거의 방문 판매업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에 가서 딱 비즈니스를 할 때 다시 회원가입하고 다시 제가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인데 저희 에리스는 네트워크 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국에 갔을 때는 활동지만 변경해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읽어놨던 그 비즈니스는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7분이 저희의 회사를 만들어주신 경영진 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의 네트워크 경험은 130년에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도 뛰어섰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도 조금 많이 되게 보완을 해놓아 주셨습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은요, 마크 윌슨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한국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있듯이 미국에도 다이렉트 셀링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의 회장직을 맡으신 마크 윌슨이 저희의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저희 에리스가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회사는 네트워커들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냥 철수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마케팅 플랜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변경을 합니다. 저희 에리스는요, 권리장전이라는 법적인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의 허락 없이는 네트워크 채널을 변경하지 않겠다, 마케팅 플랜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서이고요. 에리스 모르셔도 돼요. 네, 에리스 제품 다 보시면요, 제품에 에리스라는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획 마케팅 플랫폼 회사이고요. 뉴트리파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따로 있고요. 슬렌더라이저라고 하는 다이어트 브랜드가 따로 있고, 물과 분기를 해결하고 있는 퓨리티 브랜드, 생활필수품 브랜드, 리바이브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천연 아로마 브랜드, 프라임 브랜드가 있고요. 천연 올인원 화장품 브랜드, 조배 브랜드가 있습니다.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가정의 경제가 조금 떨어지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뭐냐?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판매를 하는 사람이든 제가 광고를 하는 사람인데 그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제가 그래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잖아요. 에리스는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뉴트리파이 마음에 안 드시면 조배 쓰시면 돼요. 조배 마음에 안 들면 아로마 쓰시면 되고요. 여러 소비자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 도구들을 가지고 있음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고했을 때 광고료를 제일 많이 돌려주는 회사로 선정됐다는 뜻이고요. 2017년도에도 한 번 더 수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마케팅 플랜 막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뭐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많이 줘도 돼? 마케팅 플랜 설명하면요, 제품 설명해주고 회사 설명이 한 20분 하고요, 마케팅 설명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모르시면 돈 받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돈 받으면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수단 8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사업이 안성맞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은요?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으세요? 에릭스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선정된 보상 플랜과 업계 최고의 잠재 수익으로 에릭스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일정 시간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반적인 직업들과 다르게 에릭스 사업자가 되시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는 모두 다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로서 30% 할인된 가격의 도매가로 제품을 구매한 후에 소매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액티브 상태인 4명의 사업자를 유지하고 오토 딜리버리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매출 외에 추가적으로 팀 전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팀 매출의 성장을 돕고 최대 4나 7세대까지 각 세대별 적용되는 퍼센트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컴 포지션의 옵티마이징을 통해 전세계 매출 볼륨의 2%를 가져갈 자격을 얻으세요. 이는 팀 매출을 통해 발생합니다. 매출을 통해 페이라인을 새롭게 추가할수록 여러분의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라인을 옵티마이징 할 때마다 전세계 매출 볼륨의 1%를 추가로 얻으세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에릭스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업가, 의사, 스포츠 감독, 정치인, 전업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에릭스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릭스 사업자는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상 플랜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액티브 에이스는 허점이나 속일 수 없이 간단 명료합니다. 최소한의 규칙만으로 에릭스의 사업자는 업계 최고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약속된 보상에서 한 푼도 부족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꿈꾸던 삶을 만들어나갈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릭스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에릭스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네트워크가 딱 한국에 들어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네, 사업자들 모집을 합니다. 저 혼자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사업할 사람 모집해서요. 여러 사람들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많이 점포를 내서 같이 매출을 일으키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1년부터 거의 6년, 이제는 빨라져서 한 4년이라고 해요.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고 나서요. 그 사업자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 나도 그러면서 추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딱 10년까지인 것 같아요. 10년 이후에 회사들은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제품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 마케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마케팅으로 바뀌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저하고 경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원인데 누구를 회원을 만들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업자들끼리에 너 그럼 탈퇴하고 내 밑으로 와. 회원을 뺏고 뺏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에릭스는요, 지금 3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스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선점의 자리, 그리고